자, 이번 시간은 공동구, 공동구하고 그리고 도시공획실부지에서 개발 행위로 학습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제 공동구가 뭘까요? 자, 공동구.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공동구. 공동구가 무엇인지 단어심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도를 물어보지. 자, 공동구가 뭐냐면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맨홀 뚜껑 열고 공사하는 광경을 보셨죠? 그 맨홀 뚜껑 안에 열고 공사하면 호기심에 한두 번은 가시다가 들여다보셨죠? 거기 보면은 이제 땅 지하에 전기, 통신, 도시가스, 상하수 시설 등이 같이 매설된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신도시 개발지의 면적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를 넘으면은 의무적으로 도로 밑에 그 공동구를 설치해서 지상의 전신주가 전부 지하에 공동구에 수용되고 해서 지상의 도시 공간이 깨끗하게 정비가 이루어지죠. 바람직하죠. 이 공동구예요. 자, 그러면은 자, 신도시 개발 규모가 얼마 넘으면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까? 공동구 의무 설치 대상부터 같이 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 되죠.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자, 박스에 나와 있죠. 자, 밑줄 것도 좋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상 질대 출거죠. 도시개발구역. 그리고 택지개발 촉진법상 출거죠.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출거죠.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정비구역이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과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정비구역 등 면적 규모가 올라갑니다. 얼마? 줄거십시오.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 면적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공동구 설치를 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신도시 개발할 때, 뉴타운 사업을 할 때 그 면적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 넘으면 도로 밑에 전부 공동구를 설치해서 지상에 전신주가 솟지 않도록 이렇게 전신주가 보이지 않도록 쾌적한 도시 공간을 만들도록 해라. 그런 뜻이 잘 만들었죠. 자, 수용을 읽어드립니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통령 행사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은 모두 의무적으로 공동구에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구 설치 비용입니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밑줄거요. 설치에 필요한 비용, 설치 비용이죠. 자, 공동구 설치 비용 누가 부담할까요? 그렇죠. 두 번째 줄을 봅니다. 그 공동구 점용 예정자, 그러니까 공동구를 점용할 예정자, 뭐 전기 공급자, 통신 공급자, 도시가스 공급자, 상하수 시설 그죠? 등 공급자들이죠. 이런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그리고 해당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등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공동구 설치 비용은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 부담하고요. 그리고 이럽니다. 관리자, 이 별표했으면 좋겠는데 법상 공동구를 누가 관리할까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관리합니다. 보통 시험이 이렇게 되죠. 공동구 관리는 현재 당의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들이 이를 관리해야 한다. 틀렸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맨홀 뚜껑 위를 지나갈 때마다 이거야 되죠. 시청, 군청에서 관리한다고. 그리고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이죠.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과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정밀 안전진단,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그리고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요한다는 거죠. 그리고 5번 공동구 관리 비용 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죠.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관리 비용이죠. 관리 동그라미, 비용 동그라미. 아까 설치 비용은 그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 부담했고 관리 비용은 해당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들이 함께 부담합니다. 밑줄 그십시오.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 그렇게 되죠. 설치 비용입니다. 자,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가 공동구 만들 때 돈 되지 않은 거예요. 자,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도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으면 공동구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읽어드립니다.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가 그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 관리자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공동구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공동구는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고요. 한 5년, 4, 5년 주기로 출제가 되는 영역이에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하죠. 자, 2번 도시공획실부지에서의 개발 행위부터 진행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들이 공부할 주제는 도시공획실부지에서의 개발 행위예요. 자, 여러분에게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주변의 지에 위에는 갑의 토지고 아래쪽에는 을의 토지예요. 갑과 을의 토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우리 서울시에서 이 갑과 을의 토지를 대상으로 여기다가 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라고 도시공간계획으로 결정하여 고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 배웠죠. 그 도로는 기반시설이죠. 그리고 도로, 지하철,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는 무엇을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설치를 결정고시를 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 서울에서 도로용지, 지하철용지, 학교용지, 항만건설용지 등으로 결정고시된 이 갑과 을의 토지,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된 이 토지의 지상, 지하, 공중, 수중, 수상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도시공계획시설 부지라고 해요. 도시공계획시설 부지. 자, 이렇게 도시공계획시설 부지로 결정고시된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가 허가가 제한돼요. 앞으로 도로용지, 지하철용지, 학교용지 등으로 결정고시된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죠. 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예외적으로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에서도 개발이 허가가 가능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갑과 을의 토지에 자 도로 설치를 결정고시했죠. 자, 그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도로 설치를 결정고시해놓고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됩니다. 2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된 경우로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결정고시로부터 2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되고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다음 중 한 개의 요건이에요.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었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이었거나 아니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더라도 그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이에요.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입니다.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에서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개발행위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허가 대상은 암기하셔야 돼요. 어떤 개발행위가 허가될 수 있을까요? 자, 이때 허가되는 개발행위가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될 수 있어요.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입니다.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 허가될 수 있죠. 공작물 설치 허가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설 건축이 아닌 일반 건축물이에요. 가설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신축은 안 돼. 자, 개축 또는 재축. 이 개축과 재축도 나중에 건축에서 다시 배웁니다. 배워야 돼요. 자,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결정고시로부터 2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었거나 아니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된 경우에도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에서는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그리고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 그리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좀 합니다. 여러분, A지역과 B지역, A지역과 B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 설치 사업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A지역과 B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 설치 사업이 결정되면 매 연도별 여러분 그 서울 수원 간에 그 고속도로 건설합니다. 서울 강릉간 고속도로 건설합니다. 그러면 사업이 다 결정되면 매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예산을 확보하는 거예요.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매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된 것을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은 1년 차에 재원을 조달하고 즉 예산을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도로용지에 편입된 땅과 건물을 강제 수용하고 보상 절차를 끝내고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구간은 2년째 재원을 조달해서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하겠다. 3년차에 그렇게 하겠다.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이게 단계별 집행 계획이에요. 이렇게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결정되면은 그 사업 결정 고시부터 2년 내에 매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과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는데 이를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하고 그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여기까지 3년이죠. 3년 이내에 시행해야 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3년 이내에 시행해야 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이 되고요. 3년 이후에 시행해야 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 왼쪽을 갑의 토지라고 그러고 갑의 토지고 네, 오른쪽이 을의 토지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갑과 을의 토지를 대상으로 도로 설치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갑과 을의 토지는 도시공계획시설부지로 묶였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도시공계획시설부지로 묶인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허가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럼 이제 땅값은 떨어지고, 그죠? 토지 소유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도 자, 이렇게 2년 또 그래도 이렇게 도시공계획시설부지로 결정 고시인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 허가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랍니까? 그래도 예외적으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갑과 을의 토지의 도로 설치를 결정해놓고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다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다는 것은 사업은 결정했지만 매 연도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연차별로 순서대로 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준비도 안 된 거야. 예산 확보 계획도 없는데 당분간 공사가 없겠죠? 당분간 미집행될 이 도시공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업상 임시 가설 건축의 건축이나 공정물 설치나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 등은 허가될 수 있다는 거죠. 잘 만들죠, 법을. 그리고 혹시 단계별 집행, 2년 미집행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으면 건축업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되고요. 혹시 2년 미집행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됐다면 1단계 계획에 포함 안 된 부지야. 그럼 1단계 집행계획 포함 안 된 부지니까 2단계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잖아요. 이 2단계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에서는 예외적으로 네, 건축업상 임시 가설 건축의 건축이나 공정물 설치 그리고 건축물 가설 건축이 아닌 건축물은 신축은 안 되고 개축 또는 재축과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토지 형질 변경 등은 허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설 건축의 건축 절차라든지 뭐 개축, 재축 등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여러분이 건축에서 별도로 저와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도 그죠? 지금 가르쳐 드린 것만 알아가면 되는 거죠. 네, 자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 허가였고요. 자, 원상회복 명령봅니다. 자, 오른쪽 제일 하나 돼 있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유사, 시장으로서는 가설 건축의 건축이나 공정물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될 때는 위주로 가십시오. 그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정물 설치, 가설 건축이나 공정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갑과 을의 토지의 도로 설치 결정을 해놓고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면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후 여기 건축물의 건축 등 가설주의 건축 등이 허가될 수 있죠. 그리고 2년 미집행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수립됐다면은 1단계 계획에 포함 안 된 2단계 도시공계획 수립 여기 임시 가설주의 허가될 수 있잖아. 근데 2단계 도시공계획 수립이 빠르면 4년차, 5년차, 6년차에 공사가 시작되잖아요. 이때 허가된 가설주의 그대로 존치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때는 건축물 소유자가 자기가 부담합니다. 철거 비용을 지원하지 않아요. 사업 시행자가. 자, 건축물 소유자가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원상 회복하도록 원상 회복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자, 허가권자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정물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 예정일 몇 개월 전까지, 그렇죠. 3개월 전까지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나 가설 건축물이나 공정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네, 그 가설 건축물의 가설 건축물이나 공정물의 철거 등 원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되죠.